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선 변호인이란 형사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재판부 재량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는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이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되고, 재심 사건에 있어서 사망자나 회복할 수 없는 신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재심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 후 판결 전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신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을 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것들은 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 선정하는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재판 전에 피해자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 선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와 체포구속 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국선 변호인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곤 기타의 사유는 대법원 예규에 이렇게 정해는 져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이런 사유가 없거나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청구를 하면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것보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훨씬 수월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 절차를 보면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소장 부분이 피고인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때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에 대한 안내 고지문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고지서 뒷면에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같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빈칸을 기재를 하셔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 재판부마다 다르긴 하는데 국선 변호인 명부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부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을 골라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분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공판 기일 전에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시고 공판 기일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일에 가셔가지고 국선 변호인 선정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선정을 해주시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에 가서라도 선정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재판부 재량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당사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봤을 때 연령, 지능,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변호인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인에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이 되는 경우와 일반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인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월 급여를 받으면서 국선 변호만 하는 변호사들이고요.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연말에 국선 변호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되면 재판부에 배분이 되고 순번이 돌아가면서 국선 변호 사건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과 함께 할 거냐, 사선 변호인과 함께 할 거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일단 변호인이 없으시다면 변호인은 있어야 된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실 경제적 여건이 안 되시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 청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변호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무죄를 다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부터 참작할 자료들을 내고 이런 것들은 변호인이 훨씬 잘하니까요. 일단 없으시다면,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되신다면 국선 변호인은 반드시 선정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국선 변호인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국선 변호를 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국선 변호를 이제 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일단 열심히 했었고 무죄도 받고 했으니까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선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변호사 측면에서 사선 변호에 비해서 국선 변호에 에너지를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 자체가 10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중을 따질 때 사선 변호에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에도 배당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에 에너지를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선 변호의 경우에는 의뢰인 분들 자체가 어떤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시고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적다는 걸 아시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구해야 될지를 일단 모르시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변호사들의 열심히 하는 것과 별개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하셔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가 좀 나은 측면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선 변호를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시다면 국선 변호인은 반드시 선정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진짜 상습적인 범죄자들 말고는 일생에 한 번, 두 번 겪을 것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국선 변호인과 함께 한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